이게 모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이해를 해주시겠죠? 네. 거기다가 또 저 같은 경우 타켓이 돼가지고 타켓이란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발 대상 성적으로 고발을 막 해버려.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뭐 범죄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거거든. 저 어머님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저 어머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그림을 잠깐 봐봐요. 이게 발가락이야, 발가락이게. 이게 발가락인데 이 발가락 끝에 발가락 끝, 머리 끝, 손끝을 보고 우리가 말초라고 하잖아요. 무슨 다들 아시죠? 그 정도는? 자, 요 말초 쪽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연세가 83세야. 어머니 연세가 83세면은 자, 젊은 사람에 비해서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겠습니까? 더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상식적으로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일이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맨 바닥에 자고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이 한 40줄, 50줄, 60줄 넘어가서 맨 바닥에 한번 자보세요. 뭐 얼굴만 돌아가면 다행이야. 온몸이 다 돌아가 버리거나 마비가 되버리고 하면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시죠? 네.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 말초 신경들의 이 말초 신경에 뭐가 공급돼야 되는데 혈액이 공급되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피, 혈액 그러면 피지 않습니까? 피 그런 게 되면은 빨간색 피를 보고 적혈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 피를 보고서 백혈구라고 해요. 크게 이 백혈구하고 적혈구하고 같은 혈구, 같은 공처럼 생긴 피덩어리인데 아주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그 피덩어리가 있어요. 요 적혈구 하는 기능은 뭐냐면요. 주로 산소를 운반해줘요. 산소 운반, 무슨 산소 없으면 죽잖아요. 그 산소를 운반해주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썰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줘. 그래서 가장 주 기능이 뭐냐면은 이렇게 산소하고 영양분을 적혈구가 공급을 해준다고. 어디에다가? 말초. 예, 말초에다가. 그러니까는 손끝, 머리끝, 발끝에다 공급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 말초 신경까지 적혈구, 백혈구가 도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운반이 잘 안 돼. 이게 뭐 이렇게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장수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해요. 예? 키 큰 사람 같은 경우는 끝에서 끝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똑같은 음식을 먹고서 혈액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작은 사람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길이가 짧고 긴 사람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키가 큰 사람보다는 키가 작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젊었을 때는 보기 좋고 뽐나고 좋죠. 옷맵시도 잘 나오고. 그런데 나이를 먹고 장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남들보다 불리한 환경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러면은 말초 신경까지 그러면은 이 혈액을 이 적혈구하고 백혈구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고 이런 것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적혈구는 이제 우리가 산소 공급하고 영양분 공급하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는 이 손끝으로 영양분이 잘 안 가는 거야. 발끝으로 영양분이 잘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발끝이 따끔거리고 아프고 시리고 막 절절절절 막 끓고 그런 현상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발끝이 그럴 때는요. 손끝으로 꽉꽉 눌러주면 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렇게 가거든. 왼손에서 오른발로 가요. 오른발에서 왼손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오른손에 있는 거 어디로 가겠어요? 오른손에 있는 것은 왼쪽으로 갈 거야. 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X자로 평생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혈구가.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왔던 것이 이렇게 가는데 불리해. 여기 왔던 것이 이렇게 잘 안 가. 그러다 보니까는 손끝, 발끝이 너무너무 처음에는 따갑고 시리고 하다가 시린 정도가 나중에 막 뼈 안으로 막 스며들어 버리거든. 분명히 뼈라고 하는 것은 그 석회덩어리이기 때문에 제가 통증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통증을 느낄 수는 없는데 근데 당사자는 느끼는 거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저는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걔들이 하는 말을 제가 신뢰하지 않아. 절대로 걔들 신뢰하지 않아. 왜 신뢰하지 않느냐면은 나쁜 놈들이거든, 그 놈들이. 어? 그 의사들, 과학자들이 나쁜 놈들이야. 왜 나쁜 놈들이냐면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50세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다 닳았다는 거야.
근데 이 연골 다 다른 사람이 연골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90세까지 멀쩡하게 살았어. 나중에 보니까 연골이 재생이 됐어. 그러면 이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개소리 하는 거야. 그 개새끼나 개소리 하는 거지 의사 과학자가 왜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자, 연골은 재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재생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놈들 나쁜 놈들. 나를 고발하니까 나쁜 놈이지. 고발을 안 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 50세에 연골이 없었던 것이 90세가 돼가 연골이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연골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다니고 어떻게 걸어다니고 삐그덕거리든지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뼈가 부딪히면 무슨 수를 걷습니까? 그럼 연골이 닳게 되면 손흥민이가 많이 닳아야 돼? 박지성이가 많이 닳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혹시 우리 옛날에 그 축구선수 박지성 아시죠? 박지성 같은 경우 한 번 시합에 나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뛰는 것이 15.5km를 뛰어. 한 시합에 나가면은 15.5km를 뛰어. 혹시 어머님들 평생 살아가면서 15.5km를 뛰거나 걷거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걔들은 거의 매일 그렇게 하거든. 축구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그럼 남들 평생 뛸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뛴데도 불구하고 자, 남들 평생 뛸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그렇게 써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박지성이라든가 손흥민 같은 이 축구 선수들 세계적인 호나우두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연골이 멀쩡해. 평생 연골을 잘 보존하고 한 1, 2km 걷는 것도 무서워서 잘 안 걷던 분들 같은 연골 다 닳았다는 개 구라를 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구라라고 막 했더니 나쁜 놈들이 이것들이 열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고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마침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런 일들을 안 하려고 했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을 자꾸 범죄자로만 벌금 한 번씩 내면 범죄 전과 기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손끝에서 발끝으로 갔다가 발끝에서 손끝으로 갔다가 이거를 평생을 반복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게 도대체 발끝에 있는 발끝에 있는 혈액들이 왜 손끝으로 안 갈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이야? 깔창 때문이야.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속에 있는 깔창 때문이야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바닥 이거 보세요. 이 바닥. 이거 신발 딱 벗고 걸어다니는 순간 발바닥에 자극 와요 안 와요? 차가운 느낌밖에 안 와. 이게 우리 발바닥은 평평합니까? 울퉁불퉁합니까? 자, 우리 발바닥은 평평해요?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하죠. 얘는 백화점은 우리 집은 화장실은 목욕탕은 사우나는 오로지 평평하지 않은 곳은 시골길밖에 없고 산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자꾸 걸어주세요. 어디에서 산길을 좀 걸어주시고 흙길을 좀 걸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오셔가지고 현재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떠한 답을 얻고 싶으냐면은 정말로 내가 저놈의 저 깔창이 좋다고 소문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저걸 하게 되면 정말로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정말로 저 사람은 좋은데 나한테까지도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까? 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발에서 자, 어머님 지금 거기 발끝 시린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그 엄지발가락 쪽에 그 아주 찌르는 것 같은 그 느낌. 엄지발가락은 더 시린데 네. 다른 건 다 시려. 자, 저 상태에서 저 어머님을 걷게 해주잖아요. 한 20분 걷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발바닥에서 막 땀이 나. 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땀 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거야. 그런데 저렇게 신겨놓고 딱 걷게 하게 되면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땀이 나면서 뭐가 빠져나가요? 노폐물. 뚫리기 시작한 거야. 집에 하수구 막혀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자, 하수구 한번 제대로 뚫어놓고 나면 또 막혀요, 안 막혀요? 한 5, 6개월 정도 있으면 5,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말짱하게 써먹을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다가 또 5, 6개월이나 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막히면 또 뚫어주면 돼.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막히면 뚫어주면 되는데 이 바닥에서 이 평평한 바닥에서 이 평평한 바닥과 평평한 양말을 신고 평평한 깔창 속에다 내 발을 집어넣고 걔가 자극을 줘야지 땀이 기어 나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짤 때 우리 수건 짤 때 수건 딱 잡고 꽉 누르면 수건이 짜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틀어야 되잖아. 틀어야 돼. 마찬가지로 깔창을 딱 넣어놓고 걸어주게 되면 그 트는 효과가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발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땀이 나오기 시작해. 그 발바닥에서 나온 땀을 집에 가서 가만히 말려놓고 관찰해 보세요.
하얀 찌꺼기들이 막 나와 있어. 뭡니까? 내 발바닥을 막고 있던 노폐물들이 땀과 함께 나와버리는 거야. 자,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시린 증상이 사라져. 저린 증상이 사라져. 허리 아픈 게 사라져. 허리 아픈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독소들이 곳곳에 쌓여가지고, 어서 발에서 손으로 이거 왕복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막히는 거야. 하수구가 자꾸 막혀 있는데 무슨 수로 물이 내려가고 그 찌꺼기들이 내려가겠습니까? 하수구 안 내려가는 거 이해하시는가요? 네. 그거 이해하시죠? 변기 꽉 막혀가 자꾸 휴지 집어넣고 특히 물티슈 같은 거 막 집어넣고 그러면은 변기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인위적으로 뚫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막혀가지고 어떠한 내용물도 안 내려가는 거 맞죠? 자, 내려가게끔 뚫어주는 역할을 변기는 뚫어주면서 하수구는 뚫어주면서 왜 내 몸속에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는 발바닥 뚫어줄 생각을 왜 안 하는 겁니까? 발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걸었더니 막 땀이 나. 얘는 딱 착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신고 걸었더니 글쎄요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양말이 뱅글뱅글 돌고 스타킹이 뱅글뱅글 돌던 것이 스타킹이 돌아다니지 않고 양말이 돌지 않아. 양말이 왜 도는지 아십니까? 양말 지금 도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걸으면 걸을 때마다 헐떡헐떡해서 양말이 막 빠지기도 하고 막 벗겨지기도 하고 돌기도 하거든요. 왜 양말이 돕니까? 땀이 안 나니까. 딱 그거예요. 땀이 안 나니까 양말이 도는 거야. 이거 했더니 양말이 안 돌기 시작해. 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땀이 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발을 탁 봤더니 발이 다 젖어 있어. 젊었을 때 10대, 20대 때 그 땀들이 탁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픈 데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만병통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접근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제가 강의할 때 강의 내용 중에 보시게 되면 많이 아시겠지만, 자, 이 발이 이렇게 있어. 자, 엄지발가락 이 라인이 허리하고 무릎 라인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백원장님, 네. 아까 제가 저기서 뭐 하고 있었죠? 망치로 발바닥을 막 치고 있었을 거예요. 어저께 제가 경기도 오포에 가가지고 저하고 아는 분이 차를 산다고 해가지고 글쎄 한 10년 정도 된 차 K5 천장에 썬루프 2개 있는 LPG 차 그런 거 사려면 얼마나 줘야 돼요? 차는 이제 돈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사요. 보통 그럽니다. 어저께 그분 그 차 살 때 370만 원 산 거야. 그래서 서로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싸게 좋은 차를 구입했습니다. 좋아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막 그 산 밑에서 막 돌아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우와 여기 바람이 들었는지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 이후로 집에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를 했냐면요. 잘 들으세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혹시 집에 밥그릇 있습니까? 밥그릇? 사기 밥그릇. 사기 밥그릇 중에서도 요 밥그릇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밑에가 또 테두리가 이렇게 또 달려 있어요. 이런 게 있어. 그거를 2개를 탁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었어.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요. 잘 보세요. 저는 좌골 신경통이 자주 와요. 뭐가 자주 온다고요? 제가 예전에 좌골 신경통을 해서 허리가 다 돌아가 버렸었거든. 자, 좌골 신경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바닥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자, 좌골 신경이 어디 있다? 좌골이 뭐예요? 좌골. 우리 앉을 때, 앉을 때 있잖아요. 걔가 뺑글뺑글 돌면서 여기 앉도록 해주고 못 앉게 하고 하는 놈이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못 앉게 해버려요. 근데 요거를 앉게끔 해주는 것이 좌골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다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앉을 때 이 써먹는 이 뼈다귀를 먹어서 좌골이라고 해요. 그 좌골 신경이 어디냐면 발바닥 라인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바닥 요 정도. 그림으로 제가 요거 그림으로 보자면은 요 정도 하고 요 정도에 좌골 신경이 흘러가요. 그래서 딱 거기다가 사기 그릇에다가 그걸 딱 맞춘 다음에 꽉 서 있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쪽이 아니고 그럼 이쪽이에요?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은 자 뒤꿈치 쪽 있죠. 뒤꿈치 쪽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고 했잖아요. 실수. 네? 어머니 지금 잘하셨어. 그럼
제가 실수야. 맞아. 어머님 윈. 저 루스. 자, 난 지금 뭐 반대야, 반대. 그렇지. 내가 여기. 선생님 강의를 저기 인터넷에 엄청 많이 봤어요. 아이고, 여기 오셨으니까. 자, 제가 틀렸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 맞힌 거야. 자, 요렇게 흘러가지고, 안쪽, 그렇지. 엄지발가락 쪽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대충 한, 센치로 말하면 한 3cm 정도? 요 정도로 요렇게 해가지고, 좌골이 흘러가요, 요렇게. 네. 요렇게. 그래서, 저거를, 너무 아프니까, 여기 와서 서 있는데, 계속 떨었어요. 네, 계속 뭐 아니면, 좌골 라인을 따라가지고, 망치를 툭툭툭 계속 치고 다니고, 계속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쳤을 거야. 예. 그랬더니 이제 딱 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제 몸에 테스트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해봤더니 이게 맞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한번 의사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의사들이 요거 가르쳐줘가지고 좌골 신경통으로 온 환자들 수술 안 하고 집에 가버리면 와이프한테 소방 맞겠죠? 돈 못 벌어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것을 막고 뭐를 하려고는 현대의학이라고 해가지고 기계를 막 몇십억짜리 다 들어가지고 사람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정밀검사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돈 다 떼가버린 거야. 평생 벌어놓은 돈을 죽어가면서 다 갖다 바쳐 어디다가. 하여튼 거기다 받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줘야겠다. 자, 저 어머니 같은 경우에 여기 좌골 라인에 자극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안 들어가고 있을까요? 들어가고 있죠. 여기 발가락에 어머니 거기서 왔다 갔다 하셔. 거기서 왔다 갔다 그치? 자, 여기 발가락에 자극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들어가요. 자, 여기 바닥을 걸어다니면 자극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방바닥 가면요. 안 들어요. 자, 신발 신는 거 그 깔창에다가 발이 헐떡헐떡하고 양말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수로 자극이 들어갑니까? 다른 거 아니고 그 자극이에요. 제가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독일에서 무슨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이런 거. 네? 이거 저거를 제가 초창기 멤버야. 제가 대한민국에 시초는 아니지만 거의 시초다시피 하게 된 초창기 멤버야 제가. 그때 저게 좋다는 걸 알았어. 근데 세월이 20몇 년의 세월이 흘러와서 제가 알았어. 뭐를 안 거야? 옛날에 이것이 독일에서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전국을 제가 순회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보니까 쟤들이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죠? 동양 것들이 아니야. 동양 의학이라는 걸 몰라. 그러면서 허리를 지탱해주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제품을 만든 거야. 그래. 허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너도 만들 수 있고 우리도 독일도 만들 수 있고 한국도 만들 수 있어. 한국 기술이 전 세계 지금 최고입니다. 전 세계 최고예요. 거기에다가 혈자리 개념을 발바닥에 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혈자리 개념을 집어넣고 발이 절대 발은 뭐 해야 돼? 걸을 때마다 뭐 해줘야 돼? 걸을 때마다 막 마찰이 생기고 자극이 생겨줘야 돼.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발 환경 속이나 아니면 방바닥 또는 목욕탕 또는 한번 백화점에서 한 3시간 동안 쇼핑 한번 해보세요. 무릎이 아파요? 안 아파요? 허리는요? 끊어질 듯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맨바닥. 발바닥은 그 맨바닥을 보면 무지무지 힘들어합니다. 근데 좀 좋다는 건물들, 좀 좋다는 아파트들 가보면 다 그래. 그래서 그것이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개발한 거예요. 자, 대단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제품화 시켜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자, 어머님 지금 발가락 어때요? 처음에 오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발가락은 아직도 발가락. 발가락은 아직도 몇 뻣뻣한데 네. 뒤리고 막 그러는데 여기가 좀 아파요. 거기가 아파요? 그 아픈 거 당연히 아픈 거고 막 자극이 들어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어머님이 아까 막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막 찌르는 듯이 아팠던 것들 찌르는 듯이 아프면서 너무너무 시리거든. 제 표현이 맞습니까? 시리고 너무 시리고 찌르는 듯이 아프고. 너무 시리고 막 따갑고 매워요. 네, 따갑고 맵고 시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춥기만 하지. 네. 자, 그 느낌이 사라지고 저 어머님이 이렇게 걸으면서요 발바닥에서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셨으니까 발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 부분에서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저 부분 춥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거를 난방기를 60도에다 맞춰놨어.
너무 춥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 하게 되면요, 막 땀나기 시작해. 이 허리 올라오냐. 네. 매일 너무 춥고 너무 뜨겁고 막. 지금 우리 어머니처럼 어떤 분이 오셨었냐면은 이 위로, 허리 위로는 너무너무 막 머리 끝에 그렇게 땀이 나는 거야. 근데 거짓말처럼 이거를 교정구를 착용하고서는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야. 아, 땀이 사라졌어.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너무 춥죠. 왜? 땀은 계속 흐르지. 날씨는 춥지. 그 땀이 말라가면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나 4년이에요, 4년. 4년째. 아마 그 현상이 위아래 이제 지금 현재 자 사람이 풍이 오게 되면 가만 보세요. 풍이 오게 되면요 딱 절반에서 오는 거죠. 맞습니까? 절반. 예. 하반신은 못 쓰요. 배꼽 아래를 딱 못 씁니다. 참 희한해요. 얼굴이 돌아갈 때 얼굴 반 딱 잘라가지고 한쪽만 못 쓰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어머님은 어떤 현상이냐면 배꼽 아래하고 배꼽 위하고 왔다가 자 아까 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 교통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통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래는 시립고 차갑고 맵고 정신없고 여기는 땀이 막 흘러버리고 하는데 그거 하고서 한 10분 20분 정도 한 2, 30분 정도 걸어주게 되면요 땀이 정상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저분이 춥다고 하는 것이 사라질 거야. 자. 저는 그러한 원리를 갖고 발바닥의 혈자리 원리에 30만 개 정도 내려오는 그 혈자리들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발바닥인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예? 이게 머리예요. 이게 머리. 두통 있는 분들요 이거 쉽게 넘으면 엄지발가락 무진장 아프다고 그래요. 거짓말처럼 엄지발가락 아프다. 그렇게 엄지발가락 아프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물어보죠. 엄지발가락 아파요? 안 아파. 그럼 바로 또 물어봐. 머리 아프면요? 머리 안 아프네? 네, 편을 그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개는 뭐죠? 이게 눈이에요, 눈. 눈에 녹내장, 백내장 끼가 있거나 눈에 다락지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생긴 사람은요, 여기 하면 기급하게, 어구, 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만 아파? 딱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귀에 이명이 있거나 난청이 있거나 귀에 문제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아프다고 막 호소를 해요. 자, 폐에 문제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폐에 문제 있는 분들, 요 정도. 요 정도가, 왜 이렇게 여기 아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를 대단히 아파합니다. 아픈 부위가 사람마다 틀려요. 아프다는 것은 거기가 차갑다는 거예요. 거기가 왜 차가울까요? 그쪽에 혈이 덜 돌고 그쪽이 더 많이 막혀 있어요. 많이 막혀 있으니까 혈이 통하지 않는 것이고, 통하지 않으니까 차가우니까 딱 되면 아파하는 거야. 거기다가 툭 뚫려버리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픈 게 사라져버려요. 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반갑고 정겹습니까? 얼굴 보는 게 무섭습니까? 누가 저 쳐다보고 있으면 무서워. 희한한 세상이 도래한다. 희한한 세상이. 자, 우리 여기 앉아계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얼굴을 자주 보고 이런 강의를 자주 하고 그러면 되는데, 저 어머님이 지금 저를 부른 거야. 사실은. 영천에서 오셨다고. 예, 아니. 어디? 뭉개. 다 올라갑니다. 아는 데에서 이제 자기가 대리점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 어머님 불러가지고 이제 손을 보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분이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한 3, 4일 만에 다시 오신 거죠. 한 일주일. 어머니, 자, 걸어와요. 그렇게 걸으시면서 자, 발가락이 어떤가 좀 봐보세요. 그러시니까 앞에 발가락 쭉 밑내서 이렇게. 저는 가운데 발가락이 아프대요. 가운데 발가락이 예, 왼쪽. 왼쪽 가운데 발가락이 세 번째 발가락인가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이 눈 쪽으로 어떤 문제가 살짝 오고 있었구나? 눈이 말이 아니에요, 눈이. 눈이 말이 아니에요? 아우, 말이 안 돼. 근데 이것도 사면 콧구멍에서 막 돌게 하는 게 그래요, 왼쪽 콧구멍. 아, 네, 왼쪽 콧구멍. 뭔가, 콧구멍을 제한을 못해서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기운이 줬는데 딱 오더니, 여기서 못 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눈도 못 뜨겠고, 막 야치도 못 먹고. 그래서 막 돌게 다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코에서 돌기바람 분선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어디가 아플 거냐면요. 여기를 아파할 거예요, 여기를. 요 부분을. 여기가 코거든요. 네, 거기 코, 예. 딱 교정구 딱 신고 나면 여기가 기급하게 아픕니다. 자, 아픈 부위들이 내가 코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가 아프고요. 내가 눈에 문제가 있으면 눈에 문제가 있으면 2, 3지. 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그 다음에 귀에 문제가 있으면 4, 5지.
기도 이쪽은 정인이 왔고요. 예. 자,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예? 그래서 이거를 자 여기 보세요.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위장이라든가 비장이라든가 또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는 음식물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겠죠. 자 그런 것들 어디서 보냐면요. 여기 엄지발가락 이렇게 있잖아요. 엄지발가락 여기 자 엄지발가락 이렇게 이제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이해하시고 여기 있는데 요 밑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위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거 막 씹고 막 끄끄 하면 영상 보시게 되면 끄끄 하는 거 보실 거예요. 끄끄 하고 다녀. 왜? 소화기가 여기 막 위가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 간은 입중에 있다고 보고. 아까 여기는 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상선이 이렇게 하고 안쪽 무릎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소장이 있고 자 위장에서 음식물을 소화 작게 잘게 잘라 소장에서 흡수를 해. 음식물을 흡수를 해. 소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가 무지무지 아파하는 사람 같은 경우 어깨에 딱 문제가 옵니다. 어깨 뒤쪽으로. 자, 어깨가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엄지손가락 라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아픈 경우. 요 경우는요, 폐 라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 라인은. 근데 자, 새끼손가락 보세요. 이거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이건 뒤로 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뒤로 갈 수밖에 없네요. 요게 소장이 가는 라인이야. 즉 뒤쪽 변비통이라든가 변비배통이라고 해가지고 이 등짝 이게 등짝도 아니고 여기 날개 tuk지 이런 데가 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흡수에 문제가 있어. 흡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썰어서 써는 것이 소화죠. 작게 자르는 거야. 소화를 시켜가지고 뭐를 해줘야 돼? 넣어줘야 돼. 이제 영양분이 되어줘야 돼. 그러려면 뭐를 해줘야 돼? 음식물을 흡수를 해야 돼. 그 흡수하는 곳이 어디냐면 소장이에요. 소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기 비겁하게 아파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깨가 싹 뒤쪽이 아팠던 것이 풀리기 시작해. 100%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거기에다가 또 혈자리가 또 들어가야 돼. 발바닥에서 하는 혈자리 외에도 또 혈자리가 또 들어가줘야 돼.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정말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이 아니고 저는 이게 보니까 태생 자체가 말을 하길 좋아하는 것 같아. 특히 사람 앞에 이렇게 서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쓰기 좋아하고 말하길 좋아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제가 병이 나는 거야. 제가. 우리 어머님은 우리 선생님들은 못 들어서 병이 나죠. 저는 말을 못해서 병이 나. 그래서 그거를 다시 글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글로 표현을 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글로 표현해가지고 목표는 정말로 이런 도구 가지고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순식간에 잡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망치 가지고도 할 수 있어. 나무까지 잡고서 할 수 있어. 돌을 들고서도 할 수 있어. 컵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 제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꼭 제가 생산해서 유통시키고 있는 제품만 아니라 그런 것들 외에도 급할 때는 아까 제가 사기 그릇 엎어놓고 제가 이 좌골신경도 제 스스로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죠. 딱 해놓고 무진장 아파요. 아픈데 딱 그 뒤꿈치로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좌골신경 라인. 여기 딱 해가지고 꽉 서가지고 버티는 거야. 와, 그러면 여기가 뭐가 얼음 덩어리가 꽉 뭉쳐있던 것이 막 풀려나가거든. 그걸 느끼면서 저는 생각을 하죠.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면서 제가 배워왔던 것들이 아닐 확률이 높구나. 현대의학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개구라일 가능성이 크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제가 이제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항상 이게 딱 쓰려고 하게 되면은 머리가 까매져. 분명히 평상시에는 많은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렇게만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의 차이 같은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고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냐 하는 것이 제 남은 숙제라고 봐요. 자, 발바닥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어머니한테 또 한번 여쭤볼게. 발끝 시린 거 좀 어때요? 좀 더 걸어다니세요. 왔다 갔다 하게. 아니,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발끝 시린 거. 아니, 발은 조금 덜 시린데요. 네. 지금 처음 신으신 거예요? 네, 처음. 아직도 좀 남의 살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걸으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밖에 나가서 한 20-30분 정도 딱 걷고 오게 되면은 거의 다 사라져. 근데 이제 우리 아드님도 계시고 이제 하니까는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이제 여기서 하면 수면 뭐 걱정도 네. 이거 까쳐가지고 해야 돼. 방제가 있습니다. 자, 자,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그 잠자다가 코를 고는데 한 1분 있다가 제가 어떻게 비슷할까? 겪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막 이 등치가 185 정도 되는 이따만 놈이 막 그러면은 집이 떠나가죠. 그러면 여기다가 칩을 2개를 딱 강하게 꽉 붙여놔. 그러면요 반 이상 뚫어버려요. 그 소리가.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잠잘 때 해도 좋겠지만 엄지발가락 밑에예요. 엄지발가락 밑에. 잠잘 때도 좋겠지만 평상시 이거를 계속해서 자극해주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 수도 있을까요? 맞으면 매일 다 붙이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잠자 때 여기 붙이고 그럼요. 물리는 거 매일 말고 매일 붙이고 있어도 돼요? 그럼요. 그냥 붙여놓고 있어도 돼요. 발바닥은 좋은 게 붙여놓고 걷잖아. 걸으면서 강력한 압력이 들어온단 말이야. 내 몸무게 전체를 내가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발바닥에 살짝 붙이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발바닥은 걸으니까 지압이 된다 하지만 네. 우리 이런 데 붙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놔도 됩니다. 그냥 붙여만 놔도 그렇죠. 혈액이 돌아요? 당연히 돈다고 보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내가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바지도 실룩실룩 하겠죠. 움직이겠죠. 내가 움직이면서 걔들도 같이, 내가 근육을 움직일 때 걔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붙여도 도움이 될 것이고 발바닥에 붙여도 도움이 될 것이고 발바닥에 깔아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자, 그럼 결론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이 엄지발가락 쪽하고 2번째, 3번째,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이 발가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쪽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 두통, 머리 쪽에 통증 있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많이 사라집니다. 이거 붙이고 나서 아프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 안 붙였을 때 그렇게 아프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붙여도 아프다는 얘기는요. 자, 제가 안 붙이고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질문 안 받을 거예요. 안 받는 것이 뭐냐면은 자, 여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제 생각은 발바닥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영상 만들 때부터 영상 계속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계속 어디를 공략하죠? 주된 공격 포인트가 항상 발바닥이었었어요. 맞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간 경락을 들어간다든가 위 경락을 들어간다든가 비정 경락 들어갈 때는 이제 발 등으로 해서 쭉 타고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또 뭐 소장 들어갈 때, 폐 들어갈 때, 대장 들어갈 때 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거의 대부분 포인트는 뭡니까? 발바닥입니다. 제가 말하면은 할 말들 너무너무 많아. 할 말들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이야기를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여기가 뭔지 아시죠? 여기가 뭔지 아시죠? 여기도 뭔지 아시죠? 자 여기가 이제 고혈압 관리할 때 엄지발가락 요 밑에를 관리합니다. 엄지발가락 요 밑에 하고 여기 용촌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이 엄지발가락 밑에 하고 요 용촌을 함께 관리합니다. 고혈압 관리할 때. 당뇨를 관리할 때는요, 요 용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순뇨관이 이렇게 있어요. 순뇨관. 순뇨관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소장을 지나갑니다. 소장을 지나가고 췌장을 지나가요. 췌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서 용천 신장이 해당하겠죠. 신장, 그 다음에 순뇨관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방광을 딱 관리해줘요. 거짓말처럼 요실금이 있거나 전립선이 있거나 해가지고 자 소변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귀 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왼쪽 귀에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왼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왼쪽 귀에 맨유리가 심해지거나 왼쪽 귀가 너무너무 어지럽거나 왼쪽 귀가 안 들리거나 왼쪽에서 소리가 막 나거나 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은 소변 쪽에 문제가 와 있어. 그래서 소변 쪽을 근본적인 문제는 귀의 문제인 거예요, 소변의 문제인 거예요. 소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의 문제를 딱 잡아줬더니 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저는 그 소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있을 나이가 아니죠. 근데 소변 쪽에 문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당뇨하고도 연결되고요, 왼쪽 귀하고도 연결됩니다.
라고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판단을 해왔어. 요렇게 그거를 해결할 때 용천, 수뇨관, 방광을 잡아요. 근데 요 수뇨관이 지나갈 때 항상 췌장을 지나가고 있고 소장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저기를 했더니 소화도 잘 돼, 흡수도 잘 돼. 얼굴 때깔이 바뀌어버려. 때깔이 바뀐 이유가 거기다 뭐 좋은 화장품을 발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먹은 음식이 흡수가 잘 됐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귀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손봤어. 근데 이 자리가 용천, 수뇨관, 방광 이 자리가 당뇨 자리예요. 이 자리가 당뇨 자리이면서 이 자리가 소변 자리이고. 자, 그런 다음에 이 방광에서 좀 내려갔더니 뭐가 따라 붙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좌골신경선이 딱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통이 있을 때, 그러니까는 뭐 어디라고 탁 잘라가지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대림동하고 영등포 사람 생긴 거하고 대림동 사람 생긴 거하고 틀립니까? 갔다가 봅니다. 지금. 똑같죠? 그냥 도로 하나 놓고서 여기는 영등포야, 여기는 대림동이야 이렇게 나누는 거 맞죠? 네. 그런 것처럼 이걸 선으로 자를 수는 없어요, 발을. 이해가셨죠? 대충 요 부위 어딜 것이다.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엄지발가락 라인에서 이렇게 보니까 방광선을 잡고 그 옆에 두통이 있을 때 가가지고 젓가락 같은 거 아니면 숟가락 뒷부분 있잖아요. 그걸로 꽉 눌러. 그러면 두통이 팡 사라져요. 즉시 사라져요. 무조건 즉시 사라져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야. 펜자에 살이도 다 필요 없어. 여기를 팡 누르면 그냥 빵 사라져. 그러다가 숟가락을 탁 띄면은 또 아파. 또 누르면 사라져. 또 띄면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저 두통점에다가 젓가락 숟가락까지 하고 꽉 누르잖아요. 두통이 즉시 한 개도 없이 사라집니다. 딱 띄면 밀려와. 또 누르면 사라져. 누르면 사라지고 띄면 들어오고. 요거 몇 번 하다 보면 싹 없어져버려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좌골신경선하고 방광선 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 어디? 거기. 대충 거기. 여기야 하고 침을 탁 꽂을 만큼 한 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한 점이 아니니까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죠? 한 점이었다면 한의사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우리 같은 야매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누를 때 저는 제일 잘 쓰는 것이 뭐냐면 숟가락 뒷부분 있잖아요. 숟가락 뒷부분 가지고 팍 누르면은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져. 놓으면 와. 누르면 사라져. 그래서 제가 안 거야. 아, 저기가 맞구나. 진짜 저기가 맞는 거구나. 저 맞는 것을 나만 알고 있을까? 알려줄까? 알려줘야겠다. 알려줘야겠다. 했더니 막 알려주고 열심히 알려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알려줬더니 개새끼들이 고발을 해버려. 나쁜 놈새끼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통점 여기에요. 아시겠죠? 안쪽 라인. 그 다음에 평생 앓던 두통도 여기 몇 번 하게 되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게 두통만 사라진 것 같습니까?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이 막 다 뚫린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그거 대박. 정말로 대박 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좌골신경 라인.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여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새끼발가락 라인 가다 보면 살짝 튀어나온 데가 이렇게 있어. 살짝 튀어나온 데가. 이게 보면 딱 보여. 네? 거기가 진짜 무릎이야. 거기가 진짜 무릎이에요. 거기가 진짜 무릎인 거야. 자, 나는 무릎 통증을 한 방에 없애버리고 싶어. 그러면은 요거 제가 그림을 좀 엉성하게 잘 못 그렸는데 요렇게 해서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다가 해놓고 딱 붙인 다음에 꽉 눌러버리잖아요. 그럼 통증 딱 사라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새끼손가락하고 약지손가락. 이해 가셨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요 라인, 그래서 무릎하고, 자, 발목하고, 발바닥하고, 발목하고, 무릎하고, 허리하고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다 됐어요. 자, 다시 한 번요. 발바닥, 발등, 발목, 무릎, 허벅지, 허리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자, 왜 허리 수술했더니 병신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허리 수술했더니 죽는지 아시겠습니까? 무릎 수술했더니 죽어버려. 죽을 때 왜 죽는지 아세요? 폐렴이래. 아니, 무릎 수술하고 이틀 있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그 사인이 뭐냐면, 죽은 원인이 무릎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폐에 염증이 생겨서 죽었대. 자, 그러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무릎 수술해서 죽었는데 폐에 염증 생겨서 죽었잖아. 왜 우리한테 따지는 거야? 아주 교묘하죠? 폐에 염증이 왜 갔을까?
주사 나올 때 공기방울 같은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사람 죽이는 거 아주 되게 쉬운 거 아세요? 모르세요? 혈관에다 공기 딱 집어넣으면 사람 죽는 거 아십니까? 혈관에다 공기 넣어주면 사람 죽어요? 빌어먹을. 이런 거 해보고, 여기도 관리해보고, 이거 관리해보고, 10명 중에서 8명이, 야, 그거 맞네. 2명이, 안 맞네. 안 맞으면 수술하시라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잖아.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외국 가서, 외국 놈들도 똑같은지 봤어. 똑같아. 인도 사람도 똑같고, 미국 사람도 똑같고, 베트남 사람도 똑같고, 필리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자, 제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허리 라인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러게 되면은 특히 요 라인 여기는 또 새끼발가락 밑에는 어깨예요. 어깨 승모근이 이렇게 하거든요. 승모근이 이렇게 그래서 어깨 그래서 야 이거 까창했더니 어깨 아프게 좀 사라지는데 숨쉬기가 좀 편해지는데 소화가 잘 되는데 하는 말들이 하는 것이 발바닥이 다 있으니까 즉 발바닥, 발등, 발목, 무릎, 허리가 다 어떻게 돼 있다? 다 이어져 있다. 자, 마치도록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발바닥, 발등, 발목, 무릎, 허리 이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자, 이어져 있는 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 심장을 딱 잡아가지고 살짝 끄집어내. 심장만 덜렁 떨어져 나옵니까? 칡뿌리처럼 엉켜있는.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제 심장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당기면 심장만 덜렁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실뿌리처럼 막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그 고구마 줄기처럼 엉켜있는 거 계속 끄집어내도 안 나오거든. 왜?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고 있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심장하고 발끝하고 이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이거죠. 심장하고 손끝하고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나요? 다 이어져 있는가? 머리끝하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좋아. 심장만 그런 거 한번 보시죠. 간을 잡아가지고. 자, 간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겼어. 간만 툭 떨어져 나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시죠?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세요. 폐를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기면은 폐만 덜렁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머리끝, 발끝, 손끝에서 막 그것이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결론. 폐하고 발끝하고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머리끝하고 폐하고 손끝하고 폐하고 이해가시죠? 그럼 폐의 문제는 심장의 문제나 폐의 문제 같은 경우는 심장 폐의 문제가 아니라 손끝 발끝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아마 이 정도 하게 되면은 그런 거 같네. 그런 거 같네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